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학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코로나 사태가 동네 상점에 대한 관심을 높여줘서 네.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네. 신조어죠. 로코노미 네, 효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어쨌든 뭐 동네 정육점이나 동네 주류 소매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활성화되고 오히려 메가 상권들이 인기가 좀 저하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많이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오늘은 그러면은 이 로코노미 효과에 이어서 어떤 얘기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진짜 로컬로 가야죠. 네. 지역으로, 동네로. 그래서 지금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장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또 황금 연휴가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휴가 시즌에 아마 맞는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즉 뭐냐? 경부 고속도로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들려볼 만한 전통주 양조장 세 곳을 아마 3주에 걸쳐서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서 잠깐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쉴 만한 곳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를 못 가다 보니까 국내 그리고 사람이 많은 도시보다는 자연 속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농 귀촌 인구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여행 시즌은 올해가 굉장히 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국내 여행이 오히려 해외 여행보다 더 좋아요. 이런 평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 중요하겠어요. 근데 요즘 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내가 한국을 이렇게 몰랐다니. 그래서 해외여행만 가시던 분들이 요즘 그런 말씀 되게 많이 주세요. 네. 그게 뭔가 좀 인식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오늘은 3주에 걸쳐서 한 곳씩 소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서울에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떠먹는 막걸리 이화주라고 있죠. 이 이화주를 만드는 용인 술샘이라는 양조장을 한번 탐방해 보려고 합니다. 이화주 얘기는 뭐 이전에도 청취자분들은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떠먹는 막걸리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떤 건지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물을 타지 않아서 마실 수 없는 막걸리입니다. 물을 타지 않아서 수저로 떠먹어야 되는 막걸리고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막걸리들은 보통 밥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 막걸리는 떡으로 만들죠. 즉 뭐냐, 우리가 술을 갖고 떡을 만들면은 술떡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떡을 갖고 술로 만들어서 떡술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와 떡 먹을 때가 맛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술도 역시 맞습니다. 쌀로 고두밥으로 짓는 술과 그리고 이 떡으로 빚은 술은 다르다. 맞습니다.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죠. 또 하나 이제 죽으로 빚는 술들도 있고요. 죽술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술은 떡술이고요. 그래서 이제 곱게 쌓은 쌀가루로 이제 새하얀 쌀누룩을 넣어서 물을 넣지 않고 이제 발효를 시키는데, 물을 넣지 않고 발효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떡 자체에 이미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발효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화주잖아요. 이화주는 봄에 마시는 술인가요? 보통? 맞습니다. 그래서 이화주라는 이름 자체가 베이자 꽃하자 써서 백꽃이 필 무렵 빚는 술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즉 뭐냐, 백꽃이 피는 시즌이 봄이기 때문에 봄에 마시는 술이고 봄에 만들어 먹는 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양조장 이름이 술샘 양조장. 네, 맞습니다. 술이 나오는 샘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쏙 들어오는데요. 여기 직접 가볼 수 있나요? 가서 시음도 할 수 있고요. 네. 그 영동 고속도로 양지 인터체인지 쪽으로 가시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뭐 이화주를 뭐 시음해 본다라는 표현보다는 이화주라는 막걸리를 이제 시식한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표현하죠? 떠먹는 거니까. 그렇죠. 마시는 게 아니고 먹는 거니까. 먹는 거니까. 그래서 전통주를 시식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러네요. 좀 느낌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또 직접 이 떡술, 떡술 뭐냐, 이화주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떡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어떤 개념이지? 그 빚는 원료, 원재료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만드는 방법은 이게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실은 떡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술이라는 것은 어쨌든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떡은 증기로 찌지만 이 이화주에 들어간 떡은 아예 끓는 물에 넣습니다. 찌는 게 아니라 끓는 물에 넣어요? 넣어요. 떡을 일단 쪄서 만든 다음에? 아니요, 만들기 전에. 만들기 전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 쌀가루를 반죽을 한 다음에 이거를 끓는 물에 넣었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똑같냐면 수제비랑 똑같아요. 이렇게 막 만진 다음에 끓는 그 냄비라든지 이런 넣잖아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어떤 떡을 넣느냐, 어떤 모양으로 넣어서 만들어주느냐라는 부분인데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가운데 구멍을 뻥 하고 뚫어줘야 됩니다. 왜 그런 거죠? 이 구멍이 뚫어짐으로써 그 가운데 열이 들어가고 열 전도가 굉장히 잘 되죠. 그러니까 뭐냐, 그 도넛 모양처럼 맞습니다. 되네요. 전통 떡 중에서 도너츠 스타일, 도넛 스타일의 전통 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떡 이름이 바로 구멍이 있다 그래서 구멍떡입니다. 그러면 구멍떡을 지금 물에 삶은 구멍떡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동그란 뭐 판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보울에 넣어가지고 굉장히 치대고요. 한 달 정도 발효 숙성된 그 이화 누룩이라고 있어요. 쌀가루로 만든 누룩입니다. 그걸 넣어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놔두면은 딱딱했던 떡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수분이 살짝 올라오면서 떠먹어도 될 수 있을 만큼의 이 전통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체험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시면 뭐부터 하느냐? 떡부터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그 떡이 나중에 가서 뭐 일종의 이제 떠먹는 요구르트 같은 뭐 그런 맞습니다. 느낌은 그런데 푸딩 같은. 근데 이제 설탕 같은 걸 넣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그 달콤하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새콤하고 진득하고 뭔가 굉장히 응축된 그런 맛을 좀 느낄 수 있죠. 이게 새로운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걸 먹고 뭐 설마 취해서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이화주가 전설이 있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귀부인, 그러니까 양반대 교수들이 이렇게 실은 남존여비 시대적 상황으로 남존여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대놓고 직접 얼굴을 보면 술을 못 마셨단 말이에요. 몰래 마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마셨느냐? 이 조그만 스푼에 이화주를 넣어놓고 살짝 스푼으로 떠먹었습니다. 모르게. 내가 마치 술을 마시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모르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먹었다는 게 이화주의 전설이고요. 뭐 이제 이거는 약간 웃자고 하는 소리긴 한데 직장에서도 요구르트 먹듯 살짝 먹을 수 있는 전통주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진짜는 아닐 것 같고요. 진짜는 아니라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몰래 드시면 안 되죠. 요즘엔 술 마시는 것보다는 술 마시는 그 자체보다는 그 분위기를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술, 그런 술을 이렇게 접해가면서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전 그것도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주가 떡으로도 술을 빚을 수 있다는 그런 새로움. 그리고 떡으로 술을 빚었을 때 이 떡으로 빚은 술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 주는 이 질감이 달라요. 정말 부드럽고 매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진 원료의 맛과 풍미를 느끼고 소통하는 순간 이렇게 계속 수다를 떨면요, 그 계속 알코올이 땀으로 배출됩니다. 그 숙취도 심해지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술만 막 마시고 막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술을 적게 마시고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맞습니다. 전통주가 좋은 게 대화를 좀 많이 유도하는 술이죠. 우리가 뭐 그동안에 찹쌀로 빚은 술 얘기도 해드렸고, 그러니까 떡으로 빚은 술, 이것도 떠먹는 뭐 막걸리,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밀로 만든 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갖다 놓고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맛도 보고.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고. 밀로 만들었으니까 뭔가 약간 살짝 식빵의 느낌이 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양조장에서 또 다른 술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까? 여기가 굉장히 또 재밌는 술이 하나 있는데 새빨간 술이 하나 있습니다. 새빨간 술요? 새빨간 술.
네, 이건 무슨 약초 같은 걸 넣는 거예요? 네. 근데 술이 새빨간색은 와인? 뭐 그쵸. 비슷한 그런 와인 같은 것만 느낌이 좀 들 수 연상하잖아요. 있죠. 맞아요. 아니면 스스로 만든 중국 술. 스스로 발효하면 빨간색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뭐냐면은 우리 전통주에서 빨간 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진도 홍주가 있었죠. 홍주. 네, 진도 홍주. 예. 근데 이 진도 홍주 같은 경우에는 지초의 뿌리인 이 지초 뿌리를 이용해서 소주에 넣어서 네. 거기서 지초의 붉은색이 침출되게끔.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 소주 계열이에요. 진도 홍주는.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에 있는 시뻘건 술, 새빨간 술 뭐냐면은 누룩 자체가 이제 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초 말씀하셨는데 이건 네. 약재잖아요. 네. 좀 귀한 약재로 알고 네.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약재를 넣어서 빨간색이 되는 거하고 다르게 네. 여기는 아예 누룩 자체가 빨개요. 빨간 누룩도 있어요. 네, 새빨간 누룩. 그걸 뭐라 하면 홍국이라고 부릅니다. 붉은 누룩이라고 해서. 근데 왜 다른 데는 이런 거 잘 안 쓰죠? 막걸리도 빨간색 되겠는데요? 네, 막걸리 빨간색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누룩을 사용한 막걸리가 있는데 그 막걸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새빨간 뭐뭐뭐 뭐 이런 겁니다. 네, 뭐 술 취한 뭐뭐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전통주에 두 가지 붉은색 술이 있는데 하나는 진도홍주 같은 경우에는 소주 계열이면은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용인 술사에서 만드는 빨간색 술은 막걸리 계열인 거예요. 네, 막걸리인데 새빨갛습니다. 그럼 그 막걸리로 청주를 그 막걸리 안에 있는 거 뜨면 청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주도 빨간색이에요? 살짝 빨간색입니다. 그거는 왜 살짝 빨개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으니까 붉은 누룩이. 그럼 네. 지금 빨갛다고 하는 게 네. 약간 핑크색입니까? 진짜 빨간색이에요? 진짜 빨간색입니다. 네, 진한 빨간색인데요. 신기해서 자꾸 네, 이게 근데 되네요. 우리가 이제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 같은 얘기 하잖아요. 네. 같은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이 푸른색이라면 네. 이거는 이제 붉은 곰팡이. 그래서 홍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원래는 한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출산하고 되게 피가 모자랄 때 이걸 먹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예전에는. 네, 경우도 있었고 재밌는 게 근데 이 술 같은 경우에는 이 새빨간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맛이 색이 빨갛다 보니까 네. 맛을 보는데 토마토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토마토 맛이 느껴져요? 토마토 맛이 느껴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색을 보고 토마토가 생각나니까 토마토 맛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상상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전 정말 토마토 맛이 나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일단 굉장히 신기한 느낌의 술이니까 네. 막걸리 맛이 어떨까 네.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토마토 맛이 느껴진다고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글쎄라고 하시더라고요. 글쎄, 그건 무슨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맛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만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토마토가 뭐냐면 다양한 과일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달지 않아요. 새콤하고 그리고 상큼하고 이런 맛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도 달지 않거든요. 토마토가 별로. 저는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새빨간 막걸리가 기본적으로 감미를 넣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술을 만들기 시작한 게 언제쯤부터 이렇게 빨간 누룩을 사용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문헌에 보면은요, 우리 동의보감 같은데 이제 기록이 나와 있고요. 네. 근데 신기한 게 이 새빨간 막걸리가 그 뒤에 이제 원숭이 그림 붙여져 있어요. 있는데 그 원숭이가 뭐냐면은 최초의 술이 원숭이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숭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일을 갖고 저장을 하다 보니까 그 과일의 상처난 부위로 공기가 들어가고 그 공기 속에 혐오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효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술들을 원래 원숭이의 술을 원주라고 불리는데 네. 그 개념을 약간 넣었다. 그래서 예전에 진화론의 저자인 다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윈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연구를 해야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맥주로 술로 원숭이를 잡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한대요. 원숭이가. 맥주를 원숭이가 좋아한대요. 네. 그 모습도 참 낯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양주장 말씀해 주셨지만 주변에 가볼 만한 명소가 있습니까? 예. 일단 가까운 곳에 배감리가 있는데요. 여기 순대가 유명합니다. 거기에 이제 순댓국이 마치 설렁탕처럼 맑아요. 예.
보통은 이제 굉장히 진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맑은 느낌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주변에 이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좀 산책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와우정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여기 와우정사인데 와가 뭐냐면은 누울 와자예요. 예. 부처님이 누워 계신 곳입니다. 부처님이 누워 계시는 곳이다. 와우정사. 네. 이게 좀 낯설어요. 네, 여기도 근데 용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예요. 아. 네. 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제 국내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컸어. 그러니까요. 나 왜 이런 걸 몰랐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무슨 무슨 시만 제대로 돌아보기 위해서도 한 4박 5일 정도 걸려요. 제대로 가려면. 4박 5일요? 4박 5일 정도 걸려요. 좀 제대로 즐겼다면 2박 3일. 해남만 가면 해남 2박 3일. 네. 강진 가면 강진 2박 3일. 이 정도로 좀 즐겼다 2박 3일이고. 그 술까지 맛보려면 2박 3일쯤은 가야 돼요. 4박 5일 정도는 해야지만 갔다 오기에는 4박 5일 정도는 다녀와야지만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가야 우리가 또 여행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양주장도 소개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양주장도 좀 들려보고 체험도 하시면 체험하시면 반나절 정도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그거 체험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술 간단하게 한잔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여행이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또 거기 또 양주장 분들이 오래된 그 지역 주민이시다 보니까 지역 주민만이 아시는 맛집을 잘 아십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동네 맛집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팁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술 얘기하면서 여행 얘기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오늘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앞서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곡성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매물돼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가 매물자들 현재 구조 작업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난재해 특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발효돼 있습니다. 현재 심각 단계 발효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피를 준비하시고 대피 장소를 사전에 숙지하시고요. 경사면에 이상 징후가 발견 시에 지자체로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빗줄기가 얇아져도 집안에는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으니까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TV나 스마트폰,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방송,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